이제 메타 스트럭처죠.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적용하면 좋겠다 해서 연습 한번 해보고 되네? 그래서 되네라니. 짜증 나는구만요. 근데 결과도 좋아. 근데 볼 때마다 진짜 그 그물 FGG는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 처음 해봤을 때는 이게 된다고 했는데 이게 되게 그림만 예쁜 게 아니라 실제로도 이제 환자 임상에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 그 그물 FGG를 어디서 보시고 또 어떻게 적용하게 되셨는지 탄생 비화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그물 FG가 수처 방식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제가 다 개발한 거는 아니고 인스타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러시아 선생님이 컨티뉴어스 수처를 이렇게 막 꼬아서 하신 케이스를 봤거든요. 저거 처음에는 이쁘네. 해놓고 나면 멋있으니까 이렇게 꼬여 있는 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거를 이식편에다가 이렇게 쫙 펼치듯이 압력을 줄 수 있으면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했죠. 종이 이런 데다가. 그래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굳이 원리를 따지면 컨티뉴어스 락킹 수처인데 그게 사선으로 이렇게 펼쳐. 그걸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밑으로 따고 위로 따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쫙 펼쳐지게 하는 건데 해보고 전혀 나니까 안 해봐서 뭐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인데 누구나 한 번만 해보면 연습을 한 번만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좋고 해서 저는 루틴하게 쓰게 됐고 그거를 또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수처법은 명명하는 게 그물인 거죠. 굳이 표현을 하니까 이제 그물인 거고 원론적인 얘기로는 컨티뉴어스 락킹이죠. 근데 제가 이제 질문했던 거는 사실 FGG를 이렇게 펼치는 거. 그거를 저는 그물 FGG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뭐 그것도 그물이니까. 네, 그것도 그물이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수처도 예뻤지만 FGG를 펼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흠집을 내면 혈행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들었고 제가 실제로 뭔가 이거를 늘리고 싶을 때는 저는 한 줄로만 내서 그냥 이렇게 펼쳐가지고 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되는 느낌. 근데 그렇게 할 때도 이식편이 딱 고정이 안 되고 하니까 되게 지저분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에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SNS에서 이거를 조사 놓은 거야. 보고 그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탄생하게 사실 그게 더 궁금하긴 했어요.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시게 됐는지. 우리는 비슷한 거는 알고는 있잖아요. 아, 그쵸. 프리플랩에 스킨 그래프트 할 때 이렇게 막 해서 메쉬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거를 적용하겠다 생각하지는 못했고 찾아보고 논문을 찾다 보니까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 그런 메쉬 스타일을 FGG에 적용해서 누가 케이스 리포트를 내신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이거다. 일단 그것부터 해봤죠. 진짜 되는가 해보고 싶잖아. 그냥 해보고 되네. 똑같이 이렇게 늘리면 근데 폭이 줄잖아요. 그렇죠. 많이 늘리는 만큼 주니까 그게 조금 아쉬워서 둘 다 안 되나?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 안 되나? 싶어서 찾아보는 와중에 다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변형을 통해서 폭과 길이를 다 늘리는 생각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발음이 너무 어렵다. 옥세틱 스트럭처. 부산 사람 아닙니다.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서 더 오래 살았어요 이제. 그런 이제 메타 스트럭처죠.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네모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적용하면 좋겠다 해서 종이에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고 되네? 그래서 되네라니. 짜증 나는구만요. 근데 결과도 좋아. 왜냐면 그 사이에 디펙트가 굉장히 작아서 세컨더리 힐링되는 면적이 분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힐링도 되게 괜찮아요. 늘릴 때도 쓰고 막 휘어져 있을 때도 쓰고 다 써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연조직은 그 FGG 늘리는 FGG로 하고 계시고 근데 이름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배경제 FGG. BYJ FGG 뭐 이런 거. 그냥 웨이브로. 그것도 괜찮고 웨이브 FGG도 괜찮고. 어쨌든 연조직은 그 FGG로 하고 계시고 그럼 경조직은 소세지 테크닉으로 이제 강의하시던데 사실 지난번에 이수영 원장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핵심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부드러운 멤브레인의 장점인 조직 친화력 그리고
조금 노출되어야 되지 않을까? 마음이 편안함. 그것과 많이 한꺼번에 이식을 할 때 안정성이 필요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그 테크닉을 처음 본 순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달성을 하려면 멤브레인을 늘리고 눌러서 내부를 빵빵하게 채워야 돼요. 보이드를 놔두면 안 되죠. 뭐 보이드 정도가 아니라 안 움직이게 해야 돼. 나는 흡수성 멤브레인을 썼지만 이거는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쫙 늘려서 누르고 본텍 받고 그래서 완전히 감싸주기. 그러면 원장님도 본텍 링괄에도 다 박아요? 다 박죠. 나중에 본텍 제거는 접근이 되면 하고 뭐 굳이 찾아서 하진 않고. 본텍을 하고 나서 보통 링괄에다가 본텍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죠. 링괄에다 본텍하고 나서 그럼 안에 보통은 이제 이식제를 이종골로 많이 채워 넣고 그런 다음에 바깥에다가도 덮어서 안 움직이게 본텍을 빵빵하게 받고 그러면 이제 연조직은 완전히 당겨서 클로징 될 때까지 뭐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기본이니까 프라이머리 클로저까지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FGG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조직을 늘리고 나면 연조직 늘리는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하는 거를 단순히 이거를 경조직을 하고 거기에 이걸 다 뼈로 만들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연조직을 미리 늘려놓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또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소켓 프리저베이션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는 그 이후에 식립할 때 플랫리스로 빵 뚫어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나. 저는 별로 재미를 못 봤고 본 퀄리티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즉시 식립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방대한 양을 채워 넣었을 때 오픈 힐링으로 되는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완전 이거는 나는 뼈 이식을 해야겠다. 근데 이거 발치부터 해야 되는 케이스면 발치하고 기다렸다가 뼈 이식하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심고 그다음에 FGG까지. 맞아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도 그냥 1년 넘게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하죠. 쉽지 않은 길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 환자 매니지랑 이런 거가 잘 돼야 선행이 되어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정답이긴 하잖아요. 견디지 못하면은 발직으로 가는 거고 발직으로 가면 사실 5, 6년 뒤에 예우를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정통적인, 정석적인 방식으로 진료를 하게 된 계기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환경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 원장님께 보내는 영상 편지가요 갑자기?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이제 오래된 치과예요. 20년, 여기도 오래됐지만 거기도 20년이 넘은 치과인데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들이 많고 롱텀 팔로업이 되는 것도 많은데 그만큼 실패가 돼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오는 환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결과적이지만 하나같이 전정이 없고 각하전막이 없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걸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되게 하려면 처음부터 좋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고 오랫동안 그 치과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충성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라서 또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오래된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는 있지만 충성도가 높은 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충성도가 높으면 변화를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 그게 오래된 치과에서 근무하실 때 거기는 또 큰 치과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바뀌는 거나 그래도 처음에 오셨을 때에 대한 반발이나 환자분들의 약간 마음에 그런 건 없었어요? 있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사람은 바뀌었고 그러면 너스레 떨어야죠. 뭐 저도 잘합니다. 내가 아는 백 원장님이랑 같네요. 수련 끝나고 군의관 할 때 세미나를 엄청 많이 다니긴 했거든요. 그래요? 네, 진짜 이거저거 다 다녔었던 건데 그때만 이거저거 다닌다 하더라도 이거 대장은 이거라는 게 있었어요. 뭐 엔도는 6펜 엔도, 뭐 보철은 가야 보철. 사실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잖아요. 진료 스타일도 다 달라서 뭐 캐드캠도 있고 뭐 무주수 뭐 이런 거 하는 데도 있고 세미나로 또 하나의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원장님 세미나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석적인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정답만 얘기하는 내가 아는 백영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적응이 안 돼. 근데 세미나 저도 처음에는
안 들었었는데 네. 저는 또 수련하고 군의관 한 다음에 펠로우도 했잖아요. 그쵸. 네, 그것도 오래 했어요. 오래 3년 하셨죠. 넘게. 그러고 나서 첫 직장이 지금 다니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외과를 수련하고 나면 얻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있지만 막막함도 있거든요. 저는 막막함이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은 세미나가 저는 오상현 원장님 ATC 세미나를 들었는데 정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사실로. 이용하지 마시고. 우상현 원장님 저도 세미나를 들은 건 아니지만 가끔 외과 학회 때나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 보면 그 와중에서도 이제 세월에 그게 있으니까 예전에는 정말 무조건 티타늄 메쉬와 막 이런 걸 쓰셨다가 요즘에는 흡수성 멤브레인 쓰시고 맞아요. 이러면서 근데 이것도 되게 좋더라.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게 짱이야. 이런 게 아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논문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해보자 하니까 되더라라고 하시는 게 너무 멋있고 또 케이스도 너무 좋은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멋있는 거는 정석적인 방법을 먼저 알려주시고 요렇게도 변형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내가 해봤어. 잘 되네? 너네들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팀 웨이브. 난립니다. 팀 웨이브 난립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코스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죠. 좋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막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고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1년 조금 됐나? 1년 조금 넘었나 그럴 거예요. 임팩트가 너무 커서 오래된 줄 알았어. 그래서 뭐 제가 처음부터 나는 강의를 해야겠다 하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사람들 하트 많이 눌러주면 나도 좋고 이런 정도였는데 제 동기 중에 방경환 원장님이라고 네. 순두부집 둘째 아들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분이 개원을 하면서 대기실을 세미나실처럼 꾸몄어요. 그래서 지역 모임도 할 수 있고 각자의 발표도 할 수 있게 돌아가면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저도 이제 그 중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 주제가 FGG였거든요. 그래서 마침 시간이 돼 있는 분들이 많았는지 많이 오셨고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좋아해 주는구나. 저는 거기까지였는데 스터디 그룹들이 지역별로 있는데 서울에 있는 그룹 중에 미아회라고 그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강의를 해줄 수 있냐. 뭐 알겠다 그랬죠.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FGG도 하고 GBR도 하고 많이 해달라. 지금의 웨이브 형식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려면 실습도 해야 되니까 결국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구성을 방경환 원장님이 팀을 짰죠. 저랑 방경환 원장님, 부산대 선배이신 정상봉 선생님, 모든 걸 잘하는 선생님, 그리고 단국대 외과 출신이신 박흥철 원장님, 너무 섬세하시고 그렇게 4명이서 모이게 됐고 실습을 준비하는데 그때는 팀 이름이 없었어요. 우리 실습한다 였는데 이름이 필요하겠다 싶은 타이밍에 김원중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웨이브? 아니 파도 그냥 뭔가 흐름. 부산의 느낌도 있고 부산에서 오는 파도 지역색인가? 아마 그 선생님이 자기가 쓰려고 했던 팀 후보 중에 하나를 준 것 같아요. 처음에 들으니까 느낌 좋아서 너무 좋아요 하자. 그래서 웨이브가 됐죠. 선생님이 하는 그 FGG도 뭔가 그물이고 막 이래서 약간 뭔가 지역색이 강하네. 바다 느낌인데 바다 느낌.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 코스도 되게 잘 짜여진 것 같더라고요. 뭐 실습, 이론, 실습, 이론, 실습, 하드 티슈, 소프트 티슈 이렇게 나눠서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골라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덴티스랑 하고 계신 거죠? 맞아요. 그렇게 아까 미아애랑 했는데 그 실습할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 장소를 덴티스에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아회는 이제 단발성이었으니까 덴티스에서도 덴티스의 지원으로 좀 더 해볼 수 없겠나 해서 좋다 해서 시작한 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그러면 거의 한 2-3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꼴이긴 한데 뭐 짧게 2번 할 때도 있고 한참 쉴 때도 있고 해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한 4번 한 것 같아요.